그것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추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논란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 지금 관련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. 오늘 저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. 같이 한번 내용을 보시죠.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갈등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. 일전에 추 장관은 결국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었죠.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은 결단을 할 것이다. 이 정도까지 강도 높은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얘기를 한 지 단 하루 만에 추 장관은 지휘권을 발동해서 검언유착과 관련된 수사 자문단을 중단하라까지 요구했습니다.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 수사 지휘에서 손을 떼라는 것이고, 그냥 단순하게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라. 즉 한마디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듣기만 해라.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것이죠. 추 장관의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실상 사퇴를 요구한 것이다.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도대체 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하는 것일까? 우리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. 일단 이제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제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검언유착 의혹을 제시했던 사람이 지모 씨 아닙니까? 근데 그 지모 씨의 정체에 대해서도 계속해가지고 지금 의문이 만들어지고 있죠. 심지어 노컷 뉴스에서조차도 이 지모 씨의 정체가 좀 의심스럽다. 그러다 보니까 지모 씨가 하는 주장도 신빙성이 떨어진다. 그런 취지로 단독 보도를 또 내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채널에 기자가 나와서 또 이번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의 내용이 뭐였습니까? 그 지금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 녹취록에 나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이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다.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죠. 이러다 보니까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이었던 거 아닌가, 하나의 작전이었던 거 아닌가, 이런 여론이 지금 확장되고 있는 와중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추 장관이 저런 식으로 무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여당 내부에서조차도 조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. 자, 이런 상황 속에서 추 장관은 검언유착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자신과 관련된 또 다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거 아니냐,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. 실제로 이번에 추 장관은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습니다. 같은 날 이렇게 얘기했죠. 아들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, 이런 발언을 한 것인데요. 추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. 저를 공격함으로써 검찰 개혁의 동력을 상실시키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, 추 장관의 저 발언을 통해서 왜 도대체 추 장관이 이런 식으로 검언유착과 관련된 거를 밀어붙이려고 하는가? 라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추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문제는 아들 문제야. 한마디로 검찰 개혁과는 하등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엮으려고 한다.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? 추 장관은 이 검언유착이라는 또 다른 프레임을 통해서 자꾸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지금 감추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거기에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아들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죠. 자, 추 장관이 결단을 할 것이다 라고 밝혔던 그 날입니다. 그날에 검찰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? 추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의혹의 수사에 착수했죠. 서 씨는 2017년 6월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10일 휴가를 냈습니다. 이후 휴가를 연장해서 총 20일 휴가를 나갔는데, 휴가가 끝날 무렵쯤 돼가지고 추 장관의 아들이 2차 연장을 신청했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당시 지원반장이었던 이모 상사가 6명의 선임병장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A씨의 진술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.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휴가 연장을 신청을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았다. 이게 지금 추 씨 아들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. 자, 그런데 그 내용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으로 충격적인 내용이 또 나옵니다. 서 씨의 미복귀 소식을 들은 직후 군 병사들에게 전송한 페이스북 메시지에는 서 씨가 병가를 거짓으로 꾸며 복귀를 미뤘다는 취지의 내용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죠. 이 내용을 검찰에 지금 제출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.
자, 그래서 출시의 아들과 관련된 문제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나는 휴가 연장을 신청을 했지만 당시 이제 지원반장이었던 이모 상사가 그 휴가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았다. 이게 이제 첫 번째고,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의 그 메시지 같은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거짓으로 병가를 지금 꾸며낸 것이다 라고 하는 의혹 두 가지가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. 자, 그런데 해당 지금 그 휴가 연장을 승인해주지 않았던 이모 상사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. 당시 지원반장이었던 이 상사도 검찰 조사를 받았죠. 그런데 A씨와는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. 이 상사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. 서씨 휴가 당시 나는 진단을 받은 직후라 가지고 부대 운영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. 해당 내용을 알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라는 겁니다. 추미애 전 장관과 조 전 장관은 참으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. 일종의 도플갱어가 아닌가 싶은데요. 두 사람 전부 다 법무부 장관이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, 그리고 대한민국의 그 어떤 법무부 장관보다도 대한민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에야 문재인 정권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조 전 장관도 끝까지 버티고 있고, 부산대학교가 됐건 고려대학교가 됐건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려보겠다라는 식의, 사실상 대학교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는 듯한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만, 저는 이 버티기도 얼마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조 전 장관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.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.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거는 군대와 또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예민했었죠. 그렇죠? 이렇게 보면 참 웃깁니다. 그렇죠? 조 전 장관은 교육과 관련된 문제, 추미애 전 장관은 군대와 관련된 문제, 사실상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인데,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나 부패가 많은 정치인들을 끌어올 수가 있는지 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추미애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문제는 몇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볼 수가 있죠. 가장 논란이 됐던 것 같은 경우는 황제 휴가다라는 식의 휴가와 관련된 특혜 문제,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대 배치와 관련된 문제, 그리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통역병, 그걸로 이제 뽑는 데 있어가지고 외압이 있지 않았냐, 이런 식의 논란으로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.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들은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사건들이죠. 그렇죠? 근데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언론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안 다루는 것 같고,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너무 지금 뭐 또 LH 사건이 됐건 중요한 이슈들이 터져 나오다 보니까 추미애 아들과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.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,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난 뒤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 변화 중에 한 가지도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수사도 그 변화에 들어갑니다. 지금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이 문제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인해가지고, 그리고 또 동부지검장으로 인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수사가 멈추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,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난 뒤에 검찰 내부에서는 어떤 지금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까? 사실상 문재인 정권 전체에 대한 검난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집단적인 행동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? 이 지금 수사 또한 마찬가지로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수사도 이 검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지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.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난 뒤에 임시 검찰총장직을 맡고 있는 분이 바로 조남관이죠. 조남관 체제가 되자마자 조남관이 뭐를 주재를 했습니까? 전국 고검장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.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하고 난 뒤에 임시 검찰총장직을 맡고 있는 분이 바로 조남관 차장인데,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과연 저 전국 고검사장 회의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가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죠. 자, 이번에 전국의 고검장 회의가 열렸습니다. 전국에 있는 고검장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했는데요. 고검장들 또한 마찬가지로 중수청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라는 거죠.
만약에 저런 식의 정부 고검장 회의를 했었을 때 중수청에 대해 가지고 별다른 얘기가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가지고 별다른 관심이 없거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별로 동조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떠나자마자 바로 열린 저런 식의 고검장 회의에서 중수청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. 이게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? 이미 검찰 내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쪽으로 휘어져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. 이미 수많은 언론들은 이런 식의 검찰 내부의 행동에 대해서 검난이다,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난이다,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. 이런 식의 맥락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바로 추미애 전 장관 아들과 관련된 문제입니다. 계속해가지고 동부지검장으로 인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성윤의 압박으로 인해가지고 이 추미애 전 장관 아들과 관련된 수사가 이 진척이 없는 상태 아니었습니까?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변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자마자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수사에서도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. 자, 3월 9일에 다음과 같은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. 추미애 전 장관 아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가지고 4개월 만에 검찰 내부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거죠. 추미애 전 장관 아들과 관련된 혐의 중에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.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황제 휴가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죠. 그건 이미 검찰 내부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?